케이코어 이노베이션 타워 70층 전략.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CEO 권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냉철한 정확성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보안 팀장들을 차례로 훑었다. 분기별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업계 최고라는 사실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낮추는 듯했다. 지훈의 뇌리에는 3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RSRS에 코드명 하나만 남기고 케이코어의 철벽 보안 시스템을 유린했던 정체불명의 해커. 케이코어 창립 이래 최대의 치욕이었다. 비록 핵심 데이터 유출은 막았지만 그 침입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훈의 완벽주의에 흠집을 냈다. 그리고 RS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현재 보안팀장인 박진수 부장이 새로운 방화벽 아키텍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한 다층 레이어 방어 시스템은 사실상 뚫는 것이 불가능. 지훈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박 부장, 그 사실상이라는 단어가 거슬리는군요. 11번 노드와 99번 노드 사이의 암호화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이론적인 취약점이 보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회의실의 정적이 감돌았다.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훈련이 아니었다. 중앙 스크린에 모든 차트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 위에 붉은색 글씨가 깜박였다. 경고 오메가 레벨 침입 감지. 코어 시스템 접근 시도. 순간적인 혼란이 임원들 사이를 휩쓸었다. 몇몇 기술진이 당황하며 노트북을 열었다. 하지만 권지훈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넥타이를 살짝 비틀어 풀었다. 그리고 그는 중앙통제 콘솔로 걸어갔다. 상황 보고 박 부장, 박진수 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보고했다. CEO님 침입자가 이미 3중 방화벽을 우회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용된 코드 시그니처가 맙소사 RS수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진화했습니다. 이건 RS 2.0입니다. 모두 내 말 들어. 지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방 안의 혼란을 갈랐다. 즉시 코어 서버 격리 조치해. 모든 트래픽을 백업 시스템으로 우회시켜. 난 저놈의 데이터 패킷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겠다. 델타팀 지금 당장 서버실 물리적 접근 차단해. 그의 명령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지훈이 콘솔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수백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RS 2.0이라고 불린 그 침입자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심으려 하고 있었다. 지훈이 가상 방화벽을 구축하자 침입자는 단 몇 초 만에 그것을 무력화시켰다. 지훈이 그를 가두기 위해 샌드박스 함정을 팠다. 침입자는 즉시 함정을 인지하고 후퇴했다가 완전히 다른 벡터로 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탐색 중이군.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이놈 우리 아키텍처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어. 3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의 권지훈은 3년 전보다 더 노련해졌고 더 냉혹해졌다. 그는 방어하는 동시에 침입자의 습관을 분석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침입자는 케이코홀의 최신 기술이나 금융 정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대신 그는 오래된 연구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뒤지고 있었다. 특히 18년에서 20년 전 사이에 초기 인공지능 관련 연구 자료들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케이코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QLT 이의 보안 프로토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박 부장, 지훈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놈은 우리 데이터를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우리 서버를 경유지로 이용해서 QLT를 공격하고 있어. 그리고 일부러 흔적을 남기고 있어. 아주 교묘하게.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도발이었다. 지훈과 그의 최정예 사이버 대응팀은 즉각적인 역추적에 들어갔다. 침입자는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와 다크웹 노드를 거치며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복잡한 위장술 속에서 아주 미세한 패턴의 불일치를 발견했다. 실수했군.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야. 지훈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는 침입자가 남긴 미세한 디지털 지문을 붙잡고 늘어졌다. 침입자가 경유지를 폭파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지훈의 추적은 더 빨랐다. 그놈의 하드웨어 고유 식별자 일부를 잡았어. 라우팅 경로 역산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30분이 흘렀다. 마침내 추적이 끝났다. 스크린의 최종 발신지 IP 주소가 떠올랐다. 위치는 해외가 아니었다. 라이벌 기업의 데이터 센터도 아니었다. 바로 여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낡고 허름한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차갑게 식은 재킷을 다시 걸쳐 입었다. 그의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박 부장, 케이콜, 내부 최정예 보안팀을 소집해. RS를 잡으러 간다. 이번에는 산채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것은 케이콜의 문제였고 권지훈 자신의 문제였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박진수 부장과 검은 정장을 입은 6명의 보안 요원이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차량 행렬이 마포의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화려한 케이코어 타워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풍경이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신호가 발신된 옥탑방을 올려다보았다. 3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숙적 천재 해커 RS가 저런 누추한 곳에 숨어있단 말인가. 알파팀은 건물 주변을 확보한다. 브라보팀은 나와 함께 진입한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비살상 무기만 사용해. 난 저놈이 멀쩡하게 입을 여는 걸 봐야겠다. 그들은 소리 없이 비상계단을 올랐다. 마침내 그들은 옥탑방의 얇은 나무 문 앞에 섰다. 박 부장이 디지털 잠금 해제 도구를 꺼내 들었다. 지훈이 손짓으로 그를 멈춰 세웠다. 문 안쪽에서 마치 폭풍우처럼 격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년 동안 자신을 모욕했던 그 존재와 대면할 시간이었다. 권지훈은 문을 향해 손짓했다. 물리적 충돌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박진수 부장이 전자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동안 지훈은 문 바로 옆 벽에 등을 기댔다. 안쪽에 격렬한 키보드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침입자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다.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진입한다. 지훈의 나지막한 신호와 함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훈련된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옥탑방 내부로 진입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과 붉은빛으로 가득했다. 케이블과 컴퓨터 부품들이 바닥에 뱀처럼 얽혀 있었고 오존 냄새와 차갑게 식은 인스턴트 음식 냄새가 뒤섞여
지훈의 코를 찔렀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컴퓨터 장비에 둘러싸인 낡은 게이밍 의자에 한 인형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지훈이 예상했던 노련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일원이나 경쟁사의 베테랑 스파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단지 후드 티셔츠를 뒤집어 쓴 깡마른 체구의 10대 소년 하나가 앉아 있었다. 소년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들을 마주했다. 소년은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지독한 피로감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무장한 침입자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을 차례로 훑어본 뒤 방 안으로 마지막으로 들어선 권지훈에게 고정되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은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권지훈 대표, K-콜 이노베이션의 수장. 소년이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가 차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수십 년은 산 사람처럼 노련했다. 직접 행차하실 줄은 몰랐군. 내 해킹 실력이 그 정도 대접을 받을 만했나. 지훈은 대답 대신 소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박 부장이 소년을 제압하려 한 발짝 다가섰지만 지훈이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지훈은 소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한 이목구비,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눈. 지훈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눈은 18년 전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의 눈과 똑같았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나 결국 잃어버렸던 여자 서민영. 날카롭게 빛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그 눈매. 지훈의 굳건했던 평정심에 격렬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적인 동요를 애써 억눌렀다. 내 놈이 아레스인가? 소년은 비웃었다. 아레스트, 그런 유치한 코드명은 당신들이 붙인 거겠지. 난 그냥 한유진이라고 하지. 유진은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K-콜의 로고가 산산조각 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었다. 3년 전에는 맛보기였어. 오늘은 제대로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방해받았군. 권지훈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가능성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서민영, 그녀와 같은 성은 아니지만 그 얼굴은. 그리고 한유진. 이 우연의 일치는 무엇인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돈이 목적이었나? 아니면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최민우 사장의 사주라도 받은 건가? 지훈은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신문하듯 물었다. 돈. 유진이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아니, 난 돈 따위 필요 없어. 난 진실을 원해.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지훈보다 머리 하나는 좋게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18년 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K-콜의 전신이었던 작은 아야 연구소에서 일하셨지. 이름은 서민영. 기억하나? 권지훈 대표. 유진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증오가 칼날처럼 서렸다. 지훈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냉철한 CEO의 가면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서민영. 그 이름이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18년 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곁을 떠났다. 지훈이 막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야망을 불태우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지방, 권지훈의 방탄세단이 한적한 산길을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차 안의 침묵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태블릿은 지훈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차마 그것을 다시 켜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99.99999%. 그 숫자는 그의 뇌리의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18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3년 전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었던 해커. 한유진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턱선은 어머니 서민영을 날카로운 콧날과 고집스러운 인매는
젊은 시절의 권지훈 자신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지훈은 이 잔인한 아이러니에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을 찾았지만 최악의 방식으로 가장 적대적인 순간에 마주하게 되었다. 차량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훈의 개인 별장 더 쉘터의 육중한 강철 문을 통과했다. 이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요새였다. 박진수 부장과 보안팀은 한 발 물러서서 지훈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유진을 향해 고갯짓했다. 따라와. 그리고 박 부장 자네 팀은 이 일대 경계를 맡아주게. 아무도 접근시켜선 안 돼. 내 허락 없이는. 유진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현대식 건물을 삐딱하게 훑어보았다. 겨우 옥탑방 해커 하나 잡자고 이런 난리를 치다니. 케이코어의 CEO는 보기보다 겁이 많은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개업이 아니다. 신중함이지. 지훈이 차갑게 응수하며 현관의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댔다. 그리고 넌 겨우 옥탑방 해커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이다.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 자신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별장 내부는 지훈의 성격처럼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 화려함은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지훈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는 위스키 바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지금 술 기운 없이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앉아, 한유진. 지훈이 얼음이 담긴 잔을 들고 돌아서며 말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마치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천천히 맴돌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지? 날 경찰에 넘길 건가? 아니면 이 멋진 요새에 가둬두고 평생 감시라도 할 셈인가, 아버지? 마지막 단어에 담긴 조롱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은 위스키를 한 모금 깊게 들이켰다. 알코올의 뜨거운 기운이 그의 속을 태우며 내려갔다. 널 경찰에 넘겼다면 여길 데려오지도 않았어. 난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겠다. 3년 전 그리고 오늘까지 단순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가? 케이코어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지? 유진이 창가에 멈추어 섰다. 그의 작은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증오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깊은 슬픔이 스쳤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유진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3년 전 난 엄마의 낡은 외장 하드를 복구했어. 거기엔 엄마의 연구 일지가 들어있었지. 엄마는 단순한 AI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어. 인공지능 윤리,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었어. AI가 자의식을 갖게 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지. 유진은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엄마는 자신의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두려워했어. 그리고 그 무렵 엄마는 두 남자와 일하고 있었지. 한 명은 야망에 가득 찬 천재, 다른 한 명은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업가.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유진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연구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졌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사고로 죽었지. 지방 국도에서 일어난 빗길 교통사고.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된 사고였어. 난 믿지 않았어. 유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난 엄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발견했지. 엄마의 고스트 프로토콜 핵심 코드가 2개로 쪼개져서 2개의 다른 회사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걸. 하나는 당신의 케이코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QLT였어. 지우는 숨을 죽였다. 서민영. 그녀가 자신을 떠난 후에도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코드가 K코어의 지우는 즉시 자신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머릿속으로 훑었다. K코어의 핵심 방어 시스템 이지스 에기스의 특정 알고리즘이 떠올랐다. 그것은 18년 전 자신이 민영과 함께 구상했던 초기 모델에서 발전된 것이었다. 유진이 지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래서 3년 전에 하코어를 해킹했어. RS라는 이름으로. 당신들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코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지.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 K코어에 있는 건 프로토콜의 방어 부분뿐이었어. 공격 혹은 제어에 해당하는 핵심 코드는 없었지. 지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오늘 K코어를 침입한 진짜 이유. 그래서 오늘 넌 우리 서버를 경유해서 QLT를 공격한 거로군. 나머지 절반을 찾기 위해서. 맞아, 유진이 소리쳤다. 최민우, 그 교활한 뱀 같은 놈, 그놈이 나머지 코드를 가지고 있어. 그놈이 엄마의 연구를 훔치고 엄마를 죽인 거야. 당신도 공범이거나 아니면 그저 멍청하게 이용당한 거겠지. 최민우. 그 이름이 다시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지훈의 유일한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였으며 결국 그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던 배신자. 최민우는 지훈과 민영의 초기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QLT를 설립했고 이후 K코어의 가장 지독한 경쟁자가 되었다. 지훈은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최민우가 내 어머니의 연구를 훔쳤다고 확신하나?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유진은 지훈의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물러섰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확신해. 난 QLT의 내부망에서 엄마의 필체가 담긴 디지털 메모 조각들을 발견했어. 최민우가 엄마에게 연구를 넘기라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지. 그리고 오늘 난 그놈이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연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으려던 참이었어. 프로젝트 키메라. 지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업계에 떠도는 소문 QLT가 개발 중인 차세대 사이버 무기. 그것이 민영의 유산이란 말인가. 지우는 눈을 감았다. 배신감, 죄책감, 그리고 18년 묵은 분노가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는 민영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최민우의 위협 때문에 도망쳤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했다. 지우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한유진, 넌 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원하고 최민우에게 복수하길 원하지. 지훈이 말했다. 나 역시 최민우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아주 오래된 빚이지. 지훈은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10대 소년의 가느다란 어깨가 그의 커다란 소나귀 안에서 떨렸다. 난 네가 오늘 하코르를 공격한 것을 묵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훈은 말을 이었다. 네가 가진 기술과 내가 가진 자원이면 최민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지. 유진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훈의 악력은 강철 같았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도 그놈과 한패일지 모르는데. 내가 한패였다면 넌 지금쯤 국정원 지하실에 있었을 거다.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난 최민우가 네 어머니의 연구를 훔쳤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놈이 민영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적인 균열이 스쳤다. 이건 거래다 유진아. 지훈이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넌 나에게 네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내 통제해 움직인다. 그 대가로 난 K코어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민우를 잡는 것을 돕겠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서민영의 옛 동료로서 유진은 오랫동안 지훈을 노려보았다. 증오와 불신, 그리고 복수심. 그 모든 감정이 그의 어린 얼굴 위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혼자서는 최민우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3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마침내 유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권지훈. 난 당신을 믿는 게 아니야. 난 오직 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당신과 손을 잡는 것뿐이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날 속이려 든다면 그땐 네가 가진 모든 기술로 날 파괴해도 좋다. 지훈이 유진의 말을 끊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일단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해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 그리고 네가 QLT에 심어놓은 백도어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부자, 후지의 연대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사랑과 과거의 배신에 대한 정의를, 다른 한 사람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와 진실을 갈망하며 공동의 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별장의 거실에는 두 남자의 차가운 분노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더 쉘터의 거실은 임시전략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거대한 통유리창에 맺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제 저녁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팽팽했다. 권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다. 그는 박진수 부장에게 극비리의 임무를 하달했다. 박 부장, 18년 전 서민영이라는 연구원의 교통사고 기록을 전부 다시 조사하게. 경찰 보고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단 K콜의 공식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선 안 돼. 내 개인적인 조사로 처리하게. 박 부장은 이례적인 명령에 놀랐지만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고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유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지훈은 유진을 최민우를 잡기 위한 비공식 외부 자산이라고만 설명했다. 그 이상의 진실은 지훈 자신도 감당하기 버거웠다. 유진 역시 잠을 자지 않았다. 지훈이 마련해준 K콜 최고 등급의 보안 터미널 앞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터미널에 숨겨진 추적 장치나 트랩이 있을까 의심하며 30분 넘게 시스템을 해부했지만 이내 그것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임을 인정해야 했다. 권지훈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난을 치지 않았다.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어젯밤 QLT의 방화벽을 뚫으며 심어놓았던 미세한 백도어를 통해 다시 한번 적진의 심장부로 잠입했다. QLT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엉망이야. 유진이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지훈이 그의 뒤에 서서 모니터를 응시했다. 초에민우의 방식이지. 지훈이 낮게 말했다. 그는 항상 기본기보다는 화려한 외관과 속임수에 능했어.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안정성 따위는 무시했지. 그는 18년 전 최민우가 자신과 민영의 초기 연구 성과를 어떻게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했는지 기억했다. 그 엉망인 구조 덕분에 내가 들어갈 틈이 생긴 거지. 유진이 화면에 떠오르는 QLT의 내부 서버 구조도를 가리켰다. 난 지금 놈들의 R&D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파티션에 접근 중이야. 어젯밤에 위치는 확인했지만 방해 때문에. 그 시각 지훈의 개인 태블릿으로 박 부장이 보낸 1차 보고서가 도착했다. 18년 전 서민영의 사고 기록.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 차량 전복 사고. 사망 원인은 익사. 현장 사진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차가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고서를 훑었다. 이상하군.
보고서에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 스키드 마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훈이 중얼거렸다. 빗길이라도 그 정도 충격이면 급제동 흔적이 남아야 정상이야. 그런데 없어. 마치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처럼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과거의 기록에 매달려 있는 동안 유진이 낮은 탄성을 질렀다. 찾았어. 암호화된 파일 묶음이야. 지금부터 해독을 시작하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 권지훈. 유진은 모니터 하나에 3년 전 RS 사건 당시에 K코어르 침입 로그를 띄웠다. 3년 전 난 K코어르를 해킹했어. 당신들 시스템 깊숙한 곳 이지스 프로토콜의 원본 코드를 찾기 위해서였지. 그게 엄마의 연구와 관련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지훈은 침묵했다. 이지스는 가호어르 보안의 심장이었고 그 기반은 분명 18년 전 민영과 함께 설계했던 고스트 프로토콜의 방어 로직이었다. 그리고 넌 그걸 확인했겠지. 그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유진이 로그 파일의 특정 섹션을 확대했다. 내가 시스템에 침투했을 때 난 혼자가 아니었어. 누군가 내 침입 경로를 그대로 따라 들어온 그림자가 있었어. 유진이 날짜와 타임스탬프가 찍힌 데이터 패킷을 가리켰다. 이건 내 트래픽이 아니야.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패킷은 내 공격 패턴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지만 시그니처가 미세하게 달라. 난 당시 내 흔적을 지우느라 바빠서 이걸 눈치채지 못했지. 이 그림자는 방어 로직에는 관심이 없었어. 곧바로 이지스의 핵심 소스 코드를 통째로 복제해서 빠져나갔어. 권지훈은 유진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의문점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3년 전 K코어르를 해킹한 것은 RS, 즉 한유진이 맞았다. 하지만 그 혼란을 틈타 K코어르의 핵심 기술을 훔쳐간 진범은 따로 있었다. 초해민 후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그놈이 내 해킹을 역이용한 거야. 네가 만들어낸 혼란을 방패 삼아 K코어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훔쳐간 거지. 그리고 모든 비난은 정체불명의 해커 RS에게 돌아갔고 지훈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3년 전의 그 사건으로 K코어르는 막대한 신뢰도 하락을 겪었다. 수많은 고객사가 이탈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권지훈은 이 모든 것을 RS의 소행이라 믿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진정한 배신자는 바로 등 뒤에 숨어 그의 불행을 비웃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진의 모니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암호 해독이 완료된 것이다. 파일이 열리자 거대한 설계도와 함께 프로젝트의 타이틀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프로젝트 키메라, 프로젝트 차이메라. 그것은 지훈과 유진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설계도는 두 개의 상이한 코드 블록이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고스트 프로토콜의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AI 로직, 즉 서민영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코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3년 전 K코어르에서 도난당한 이지스 방어 시스템의 소스 코드였다. 맙소사, 지훈이 신음했다. 그놈은 두 개의 코드를 융합시켰어. 민영이의 공격적인 AI에 나의 방어막을 입힌 거야. 최민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창과 가장 견고한 방패를 결합하여 막을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완벽한 사이버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유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스크롤을 내렸다. 키메라는 단순한 해킹 툴이 아니었다. 국가 기반 시설 전력망, 금융통신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파괴 무기였다. 이게 엄마가 막으려 했던 거야. 최민호는 엄마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었어. 권지훈은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다. 그뿐만이 아니야.
지난 2년간 K코어가 누명을 썼던 몇 건의 자잘한 국가 보안 시스템 침해 사건들. 난 그게 경쟁사들의 음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최민우였어. 무서운 뜻이야. 유진이 지훈을 돌아보았다. 최민우는 키메라를 완성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했겠지.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서 훔친 이지스 코드를 조각내어 작은 사이버 범죄에 사용했어. 일부러 K코어의 흔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해서 정부와 업계의 의심을 K코어로 돌리고 자신은 뒤에 숨어 이 괴물을 완성시킨 거야. 배신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민우는 서민영의 연구를 훔쳤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권지훈의 아들을 이용해 권지훈의 기술을 훔쳤고 그 기술로 권지훈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배신의 산물인 키메라로 끔찍한 재앙을 계획하고 있었다. 유진이 마우스 휠을 격렬하게 돌렸다. 파일 묶음의 맨 마지막에서 또 다른 암호화된 로그 파일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암호화 수준이 훨씬 더 높았다. 이건 통신 기록이야. 최민우가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 같아. 해독할 수 있겠나? 지훈이 물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할 수 있어. 유진의 눈이 다시금 결의에 찼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10대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이 괴물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유진아, 이건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최민우는 선을 넘었어. 저 키메라라는 물건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둬선 안 돼. 유진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최민우가 이 괴물을 가지고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해. 두 남자는 나란히 서서 깜박이는 암호 해독 진행률 표시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아들, 배신당한 천재와 복수를 꿈꾸는 해커. 그들의 불안한 동맹은 이제 재앙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몇 시간 같았던 몇 분이 흘렀다. 한유진이 해독한 통신 로그 파일은 단순한 대화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화된 초대장과 거래 명세서의 집합체였다. 권지훈은 유진의 어깨 너머로 화면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판도라의 상자. 그것이 거래의 코드명이었다. 거래 물품은 명확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완전 가동형 AI 기반 사이버 무기. 그리고 구매자 명단은 지훈의 최악의 악몽보다 더 끔찍했다. 국제 무기 밀매상 마커스 손, 그리고 코드명 유닛 74로 알려진 적대국의 국가지원 해킹 조직.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국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 이 미친 자식.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최민우는 이걸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유진은 분노로 키보드를 내리칠 뻔했다. 엄마의 연구를 저런 쓰레기들에게 넘기겠다고?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니야. 이건 재앙이야. 그는 거래가 불과 72시간 뒤 제주도 인근의 사유 섬에 위치한 초호화 리조트로 위장된 데이터 헤이븐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훈은 거실을 가로질러 바바르로 걸어갔지만 술을 따르지는 않았다. 그는 차가운 유리잔을 쥔 채 생각에 잠겼다. 경찰이나 국정원에 당장 신고할 수도 있어. 하지만 최민우는 쥐새끼처럼 교활해. 조금이라도 낌새를 채면 거래를 중단하고 키메라를 즉시 온라인에 풀어버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린 막을 방법이 없어. 유진이 의자를 돌려 지훈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쳐야 해. 경매가 열리기 전에. 하지만 그 데이터 헤이븐은 요새나 마찬가지일 거야. 최민우의 사설 용병들이 지키고 있겠지. 물리적인 침투는 자살행위야. 물리적인 침투가 어렵다면 디지털로 혼란을 일으켜야지.
지훈이 유진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네가 오늘 했던 것처럼 QLT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건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최민우는 지금쯤 내 침입 사실을 알았을 거야. 이미 모든 방어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겠지. 하지만 만약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부에서 터진다면 어떨까? 유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만약 키메라 자체가 불안정해진 것처럼 보인다면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유진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미끼, 키메라의 가짜 버전을 만들어서 QLT 내부망에 풀어놓겠다. 최민우가 경매를 위해 섬으로 떠나 있는 동안 그의 본진인 QLT 본사에 불을 지르겠다는 거군. 정확해. 유진이 다시 키보드로 손을 옮겼다. 최민우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야. 경매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통제불능이 되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아올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의 병력과 관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지극히 위험하지만 동시에 천재적인 계획이었다. 지훈은 이 어린 소년의 전략적인 사고에 감탄했다. 그는 서민영의 명석한 두뇌뿐만 아니라 권지훈 자신의 대담함까지 물려받았다. 하지만 이 대담함은 지훈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막 찾은 아들을 인류의 운명이 걸린 위험한 체스판의 말로 사용해야 했다. 조하. 지훈이 결단을 내렸다. 네가 미끼를 만드는 동안 난 함정을 준비하겠다. 그는 박진수 부장을 호출했다. 박 부장, 지금 당장 국정원 NIS의 강기택 차장과 보안 회선을 연결하게. 내 개인 채널로. 그리고 코드 오메가 상황이라고 전해. 그가 내 전화를 피한다면 키메라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무슨 수를 써서든 그를 회선에 앉혀. 강기택 차장은 지훈의 오랜 지인이었지만 3년 전 RS 사건과 그 이후 K코어를 둘러싼 미묘한 보안 사고들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냉각되어 있었다. 최민우가 파놓은 함정 때문에 지훈은 이제 국정원에서조차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감시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몇 분 뒤 박 부장의 신호와 함께 더 쉘터의 메인 스크린에 강기택 차장의 날카로운 얼굴이 떠올랐다. 권지훈 대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자네 회사에서 또 뭔가 새어나가기라도 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강 차장, 사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코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어쩌면 전 세계의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훈은 유진이 방금 전송한 판도라의 상자, 초대장과 구매자 명단을 화면에 띄웠다. 강기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뭔가 이 자료 어디서 입수했지? 설마 자네가 K코어레가 이 거래에 연루된 건가? 연루된 게 아니라 막으려는 겁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최민우, QLT의 최민우가 이 모든 일의 배후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이걸 유닛 74와 마커스 손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강기택은 침묵했다. 키메라라는 이름과 구매자 명단의 조합은 그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실이라면 이건 1급 국가 비상사태다. 하지만 왜 자네를 믿어야 하지? 자네 회사는 지난 3년간 보안 문제로 얼룩져 있었는데 이것이 최민우의 가장 교활한 수였다. 그는 지훈의 신용을 미리 파괴해 놓았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했다. 강 차장, 3년 전 K코어를 해킹했던 RS를 기억하십니까? 강기택의 눈이 가늘어졌다. 물론이지. 국정원 최고의 사이버 요원들도 놓쳤던 유령이었어. 지훈은 카메라가 유진을 비추도록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스크린 속 국정원 차장을 당당하게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 RSV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최민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키메라의 실체를 밝혀낸 장본인들입니다. 강기택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K콜의 CEO와 전설적인 해커 RS의 조합. 그는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쐐기를 박았다. 최민우는 RS의 해킹을 이용해 캐코어레의 기술을 훔쳤고 그 기술로 키메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자잘한 보안 사고들은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그의 연막이었어. 권 대표. 강기택의 목소리는 이제 불신이 아니라 다급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72시간 뒤 제주도 사유섬.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지훈이 다시 화면 앞으로 나섰다. RS 아니, 내 아들 유진이가 QLT 본사 시스템에 가짜 키메라를 심어 최민우의 주의를 분산시킬 겁니다. 그 틈을 타서 강 차장 당신의 최전계 요원들이 경매 현장을 급습해야 합니다. 지훈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아들의 존재까지 드러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강기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겠다. 믿지? 아니, 믿을 수밖에 없군. 즉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고 대테러 작전팀을 소집하겠다. 자네의 아들이 시간을 얼마나 벌어줄 수 있지? 최소 30분. 최민우가 패닉에 빠진다면 1시간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유진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통신이 끊겼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들을, 서민영의 아들을 국가안보라는 재단 위에 제물로 바쳤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이건 네가 짊어질 짐이 아닐 수도 있었다. 내가 그만. 유진이 지훈의 말을 잘랐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코딩을 계속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산이야. 그놈이 엄마의 연구를 더럽히는 걸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나 한유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유진의 곁에 섰다. 아들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천재성을 담아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RS의 선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가짜 키메라가 그렇게 탄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최민우를 속일 미끼이자 동시에 한유진이 어머니에게 바치는 뒤늦은 진홍곡이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48시간 남짓이었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과 최민우를 파괴해야 한다는 복수심, 그리고 키메라라는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유진을 지켜내야만 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CEO로서 작전 개시 시각 D-Day H-Hour. 권지훈의 더 쉘터 지하 벙커는 K코르의 메인 서버룸보다 더 많은 정보가 오가는 신경 중심으로 변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존 냄새와 뜨거운 기계음, 그리고 세 남자의 억눌린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권지훈은 거대한 중앙 모니터 앞에 서서 제주도 사유 섬 주변의 위성 열감지 영상과 국정원 NIS 특수팀의 이동 경로를 동시에 확인하고 있었다. 박진수 부장은 K콜 정예보안팀 타이탄을 이끌고 벙커 입구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진과 지훈을 보호하고 QLT의 물리적 방역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작전의 성패는 단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한유진은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건반 위를 질주하는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RS의 선물이라 명명된 가짜
키메라 코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것은 진짜 키메라처럼 보였지만 그 핵심은 QLT의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고 혼란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정교한 바이러스였다. 준비 완료. 유진이 헤드셋 마이크에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5분간 전 세계 100여 개의 경유지를 통해 QLT의 메인프레임으로 동시 다발적 침투를 시작한다. 놈들이 내 진짜 위치를 추적할 확률은 0.1% 미만이야. 시작해. 지훈이 짧고 굵게 명령했다. 유진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QLT의 디지털 심장부를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다. 유진의 모니터에는 QLT 방화벽이 무너지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그래픽화되어 나타났다.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년 전 RS가 뚫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방어벽이었지만 지금의 유진은 카이코어의 시스템, 아키텍처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방화벽 우회 성공, 내부망 진입. 유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부터 RS의 선물을 배포한다. 타깃은 놈들의 R&D 서버 그리고 백업 데이터베이스. 가짜 키메라 코드가 QLT의 네트워크를 타고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제주도 판도라의 상자, 경매가 열리는 비밀 연회장. 최민호는 와인잔을 흔들며 구매자들 앞에서 키메라의 위력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은 적대국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그때 그의 개인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본사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침입자는 RS가우 같습니다. 그리고 키메라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최민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와인잔을 든 그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그는 즉시 연회장을 빠져나와 별도의 통제실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QLT의 내부 시스템이 가짜 키메라에 의해 오염되어가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데이터가 삭제되고 시스템이 멋대로 재부팅되고 있었다. 이런 멍청한 놈들, 최민우가 경노했다. 당장 시스템을 셧다운시켜 RS, 그 쥐새끼를 잡아내. 하지만 그는 이내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셧다운하지 마. 그놈 내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군.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 네오스웰토의 벙커. 유진은 순조로운 침투에 만족하며 QLT 시스템의 제어권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키메라의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핵심 서버에 거의 접근하고 있었다. 거의 다 됐어. 5분만 더 있으면 원본을 삭제하고 국정원에 넘길 백업 데이터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이 침투한 핵심 R&D 서버가 갑자기 응답을 멈췄다. 그리고 유진의 모든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검은색으로 변했다가 붉은색의 거대한 모래시계 아이콘 하나만을 띄웠다. 환영한다, RS. 넌 내 모래성 샌박스에 갇혔다. 최민우의 메시지였다. 이건 함정이야. 유진이 비명처럼 외쳤다. 젠장, 이건 단순한 샌드박스가 아니야. 내 터미널이 QLT 서버에 강제로 동기화되고 있어. 연결을 끊을 수가 없어. 유진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의 모든 명령어가 QLT 서버에 의해 무시되거나 역으로 흡수되었다. 권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지 설명해. 최민우가 내 공격을 예상했어. 이 서버는 미끼였어. 유진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양방향 트랩이야. 날 가두는 동시에 내 연결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고 있어. 젠장 퀀텀 암호화된 추적 프로토콜이야. K코어의 기술로는 이걸 막을 수 없어. 모래시계가 천천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위치 특정까지
10분. 붉은색 타이머가 유진의 얼굴을 비췄다. 10분 안에 유진의 위치, 더 쉘터의 위치가 최민우의 손에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의 국정원 병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민우는 즉시 용병들을 이곳으로 보낼 것이다. 박 부장 지훈이 포효했다. 그는 단 1초 만에 결단을 내렸다. 디지털 전투는 패배했다. 이제는 물리적인 전투로 전환해야 했다. 유진이의 연결을 끊을 유일한 방법은 저 트랩을 실행하는 QLT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뿐이야. 박진수 부장이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CEO님, QLT 본사 타워는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정문으로 가지 않아. 지훈이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권총과 예비 탄창을 꺼내 허리에 찼다. 유진이가 만들어낸 디지털 혼란이 아직 남아있어. 지금 QLT 타워는 내부 시스템 마비로 아수라장일 거다. 우린 그 혼란을 뚫고 들어간다. 타이탄 팀, 전원 전투 준비. 권지훈은 더 이상 K콜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전사였다. 유진아, 지훈이 벙커를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았다. 버텨. 아빠가. 내가 저 망할 서버를 날려버릴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유진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아버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이를 악물었다. 7분. 내 방화벽이 저 추적 프로토콜을 버텨낼 수 있는 최대 시간이야. 7분 안에 끝내. 방탄 처리된 K코르의 검은색 밴 차량 세대가 너 쉘터를 뛰쳐나와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했다. QLT 타워 로비는 유진이 일으킨 혼란으로 마비 상태였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했으며 보안 게이트는 모두 먹통이 되어 열려 있었다. 진입한다. 지훈과 박 부장. 그리고 6명의 타이탄 팀 요원들이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44층에 위치한 중앙 서버실까지 직접 뛰어 올라갔다. QLT의 내부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그들을 발견하고 총을 발사했지만 지훈과 타이탄 팀의 조직적인 대응 사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18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익혔던 혹독한 생존 기술을 다시금 떠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44층 서버실이다. 박 부장이 강화 유리문을 폭파했다. 수백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 속으로 그들이 뛰어들었다. 유진 타깃을 특정해 어느 놈이야. 지훈이 이어피스에 대고 소리쳤다. 비숑 구역 붉은색 렉 7알파 벙커에서 유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화면에는 위치 특정까지 2분이라는 경고가 떠 있었다. 지훈과 요원들이 7알파 렉을 향해 달렸다. 바로 그때 서버실 반대편 문이 열리며 최민우가 고용한 중무장한 사설 용병들이 나타났다. 침입자다 쏴 격렬한 총격전이 서버실을 뒤흔들었다. 서버들이 총알에 맞아 불꽃을 튀겼다. CEO님, 어무하겠습니다. 렉을 파괴하십시오. 박 부장이 지훈을 향해 소리치며 용병들을 향해 제압 사격을 가했다. 지훈은 총알이 빗발치는 서버 렉 사이를 뚫고 7알파 렉에 도달했다. 그는 소형 플라스틱 폭탄을 렉의 중앙제어 모듈에 부착했다. 위치 특정까지 10초, 9초. 유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지훈은 기폭장치를 눌렀다. 모두 엎드려. 지훈이 외치는 순간 벙커에 있는 유진의 모니터에 섬광이 번쩍였다. 역추적 프로토콜 실패. 호스트 연결이 물리적으로 절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뜨기 불과 0.5초 전 다른 메시지가 먼저 떠올랐다. Location acquired 37DGX S and 126DG58SXE. 지훈의 이어피스에서 유진의 공포에 질린 마지막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이 여길 찾았어. 쉘터 위치가 노출됐어. 광 7알파 서버 렉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지훈은 폭발에 충격패 휩쓸려 바닥을 굴렀다. 유진은 디지털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이미 늦었다. 최민우는 이제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다. 지훈은 QLT 타워의 불타는 서버실 한복판에서 자신이 아들을 구했지만 동시에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깨달았다. QLT 타워 44층 서버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7알파렉의 폭발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주변 서버들을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권지훈은 폭발의 충격으로 잠시 마비되었던 청력을 애써 되찾았다. 귀가 찢어질 듯한 이명 속에서 이어피스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마지막 절규가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들이 여길 찾았어. 쉘터 위치가 노출됐어. 유진, 지훈이 포효하며 일어섰다. 최민우의 용병들이 혼란 속에서 다시금 총구를 겨눴다. CEO님, 박진수 부장이 지훈을 엄폐물 뒤로 끌어당겼다. 총알이 방금 전 지훈이 쓰러져 있던 자리를 꿰뚫었다. 데이터 원본, 키메라 데이터가 저기 메인 프레임에 있습니다. 지금 확보해야 합니다. 박 부장이 불길 너머에 강화 티타늄 서버를 가리켰다. 그것은 지훈이 QLT에 온 이유 중 하나였다. 최민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 그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에는 오직 쉘터의 좌표가 노출되었다는 유진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증거와 아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18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데이테어는 포기한다. 지훈이 결단을 내렸다. 전원 퇴각 유진에게 돌아간다. 그는 박 부장의 만류하는 눈빛을 무시하고 퇴각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박 부장, 이건 명령이야. 아들을 구해야 해. 박진수 부장은 순간 지훈의 눈에서 K코어의 냉철한 CEO가 아닌 절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후미를 맡겠습니다. CEO님은 먼저 비상탈출구로 타이탄 팀 요원들이 남은 화력을 집중하며 지훈의 길을 열었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용병들의 추격은 거셌다. 복도 코너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타이탄 팀 요원 2명이 쓰러졌다. 그들이 30층 비상계단 방화문에 거의 도달했을 때 반대편에서 새로운 용병 부대가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망갈, 매복이다. 박 부장이 욕설을 내뱉었다. 지훈은 탄창을 갈아 끼우며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진에게 갈 수 있는 시간이 1분 1초 줄어들고 있었다. 박 부장, 자네라도. 아니요, CEO님. 박진수가 지훈의 말을 끊었다. 그는 지훈의 등을 강하게 떠밀어 옆에 있던 환기구 덮개로 향하게 했다. 이건 1층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수직 통로입니다. 제가 K코어 건물을 지을 때 QLT를 참고하며 비상 루트로 파악해둔 곳입니다. 무세운 소리야, 같이 가야지. 지훈이 저항했다. 박 부장은 지훈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쳤다. 가십시오, 그 아이. 유진 군이 CEO님의 아들입니까? 그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박 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가십시오. 회사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지만 오늘은 제 상사의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박 부장, 이건 명령 불복종입니다, 대표님. 가십시오. 박진수 부장은 마지막 남은 탄창을 장전하고 복도 중앙으로 나섰다. 그는 지훈을 돌아보지 않았다. 카코르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양쪽에서 다가오는 용병들을 향해 마지막 총알을 쏟아부으며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권지훈은 이가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다. 그는 환기구 덮개를 뜯어내고 어두운 수직 통로로 몸을 던졌다. 등 뒤로 박진수 부장의 마지막 총성과 그를 집어삼키는 적들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으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달려야 했다. 같은 시각 더 쉘터의 지하 벙커. 한유진은 QLT에게 모래성에서 풀려났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벙커의 메인 스크린에 쉘터의 방어 시스템이 붉은색 경고를 띄우고 있었다. 경고 복수에 미확인 차량 고속 접근 중. 예상 도착 시각 3분. 경고 통신망 교란 감지. 외부 연결 차단됨. 젠장. 유진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권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아버지가 QLT 타워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한 요새에 완벽하게 혼자 갇혔다. 그는 해커였지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진은 서민영의 아들이었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지만 그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기를 다룰 줄 몰랐다. 하지만 이 집 더 쉘터 자체를 무기로 만들 수는 있었다. 그는 벙커의 보조 터미널로 달려가 쉘터의 스마트홈 통합 제어 시스템에 접속했다. 날 잡으러 왔겠다. 좋아.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지. 유진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는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 모든 시스템의 제어권을 장악했다. 그는 쉘터의 복잡한 보안 프로토콜을 해체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1층 거실로 이어지는 모든 복도의 자동 잠금 장치를 무작위로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거실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은 침입 감지 시 인간의 가청 범위를 넘나드는 초고주파 소음을 발생시키도록 개조되었다. 주방의 산업용 전자레인지 시스템은 출력을 최대로 높여 특정 구역을 향해 방사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 유진은 별장 전체에 조명 시스템과 자동화된 강철 방범 셔터를 연동시켰다. 침입자가 특정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완벽한 암흑과 함께 모든 창문과 출입구가 강철 셔터로 폐쇄될 것이다. 그는 맹수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영역에 정교한 거미줄을 치는 거미가 되었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권지훈은 불타는 QLT 타워 주차장에서 방탄벤에 올라탔다. 남은 타이탄 팀 요원 한 명이 운전대를 잡았다. 쉘터로 법규 따위 무시해 당장 지훈이 피로 얼룩진 손으로 대시보드를 내리쳤다. 벤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을 질주했다. 그의 무정의에서는 여전히 유진의 응답이 없었다. 통신교란. 적들이 이미 쉘터에 도착했거나 도착 직전이라는 뜻이었다. 더 빨리 지훈의 가슴은 강철 같은 불안감으로 조여들었다. 박진수를 잃었다.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유진의 예측대로였다. 쉘터의 육중한 강철 대문이 폭발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10여 명의 용병들이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최민우의 사병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한 키메라 전담팀이었다. 목표는 RS. 15세 남짓의 소년이다. 최 회장님의 명령이다. 생포가 원칙이지만 저항 시 사살해도 좋다. 팀 리더의 신호에 따라 그들은 별장 현관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알파팀 1층 확보, 브라보팀 지하 벙커 수색. 그들이 화려한 대리석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의 함정이 발동했다. 크악. 갑작스러운 암흑과 함께 귀를 찢는 초고주파 소음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용병들은 특수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조명 전멸과 청각 공격에 방향 감각을 잃었다. 젠장 꼬마가 시스템을 장악했다. 전원 차단해 2명의 용병이 주방 쪽 복도를 통해 지하 배전반으로 향했다. 그들이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유진이 개조한 전자레인지 방사기가 작동했다. 그들의 전술 헬멧 내부 통신 장비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타버렸고 두 용병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EMF 공격이다. 통신 두절.
팀 리더는 격노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벽을 뚫어 복도를 무시하고 직선으로 벙커 입구까지 간다. 그들은 소형 폭약을 사용해 내부 벽을 파괴하며 벙커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전진했다. 유진의 함정은 그들의 속도를 늦췄지만 막지는 못했다. 유진은 CCTV 화면이 하나둘씩 꺼지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용병들이 벙커의 강철문 앞에 도착했다. 마지막 방어선이야. 그는 벙커 내부의 이산화탄소 소화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할 준비를 했다. 쾅 벙커 문의 1차 폭발이 가해졌다. 육중한 문이 뒤틀렸지만 열리지는 않았다. 용병들이 2차, 3차 폭약을 설치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별장 밖에서 맹렬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충돌음이 들렸다. 용병들의 무정의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적습이다. 검은색 벤이 정문을. 그 외침은 총성과 함께 끊겼다. 권지훈이 도착한 것이다. 그는 벤에서 내리자마자 쉘터 외곽을 확보하던 용병 2명을 사살하고 별장 내부로 뛰어들었다. 그는 박 부장의 희생을 그리고 18년 동안의 후회를 분노로 승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 그 하나뿐이었다. 벙커 문 앞에 있던 용병들이 당황했다. 팀 리더가 소리쳤다. 둘은 문을 계속 열어 나머지는 나와 함께 저놈을 막는다. 2명의 용병이 벙커 문에 마지막 폭약을 설치하는 동안 나머지 용병들은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쾅! 마침내 벙커 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며 날아갔다. 먼지와 영희 속에서 2명의 용병이 벙커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벙커 제어판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목표 발견. 용병들이 유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낡은 서버 파워 서플라이를 집어던졌다. 그것은 용병의 방탄복에 맞고 부질없이 떨어졌다. 저항 중지. 바로 그때 벙커 입구에서 2발의 총성이 울렸다. 용병들의 머리에 정확히 총알이 박혔다. 2 거구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연기 속에서 권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는 굳건히 서서 총을 든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숨이 멎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다. 지훈은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유진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들의 작고 떨리는 몸을 거칠게 끌어안았다. 18년 만에 첫 포옹이었다. 괜찮아, 유진아. 지훈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아빠가 왔다. 권지훈의 팔이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벙커 안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먼지로 자욱했지만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들의 천을 느꼈다. 한유진은 아버지의 피냄새 나는 방탄복에 얼굴을 묻은 채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 짧은 순간의 안도는 그러나 잔인할 정도로 짧았다. 지훈의 이어피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를 쉘터까지 태워다 준 유일하게 살아남은 타이탄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응답하십시오. 박 부장님은 QLT 타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전사입니다. 권지훈은 눈을 감았다. 박진수. 20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충직한 부하. 그의 희생은 지훈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꿰뚫는 듯했다. 그는 아들을 얻기 위해 형제와도 같았던 동료를 잃었다. 유진이 지훈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고통을 읽었다. 아버지. 유진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다. 어색하고 망설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호칭이었다. 그 사람, 나 때문에. 내 탓이 아니다. 지훈이 낮고 잠긴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끊었다. 그건 내 선택이었고 박 부장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최민우의 죄악이지. 지훈은
유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QLT 타워에서의 임무는 처참한 실패였다. 그들은 키메라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박진수의 희생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훈이 아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희생은 무의미해진 것인가? 아니, 지훈이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어. 바로 그때 벙커의 메인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유진이 QLT에 모래성에서 풀려난 후 시스템 제어권을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쉘터의 상태 보고가 아니었다. 서울 전역의 트래픽을 보여주는 거대한 네트워크 지도였다. 그리고 그 지도는 맹렬한 속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유진이 비틀거리며 터미널로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달렸다. 말도 안 돼. 이건 일반적인 트래픽이 아니야. 이건 키메라야. 최민우가 그놈이 키메라를 풀어놨어. 권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를 공격하는 거지? K콜인가? 아니, 더 심각해. 유진이 화면을 확대했다. 공격은 단일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의 핵심 기반 시설, 즉 국가전력망 통제 시스템과 한국거래소 KRX의 메인 서버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었다. 그 미친 자식이... 지훈은 최민우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제주도 경매 현장은 국정원에 의해 급습당했을 것이다. QLT 타워 서버는 파괴되었고 용병들은 쉘터에서 실패했다. 최민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지금 도주하기 위한 연막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유진이 공격 코드를 분석하며 소리쳤다. 이건 엄마의 고스트 프로토콜 그 자체야, 이지스. 방어막 뒤에 숨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괴물이야. 서민영이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다. 권지훈은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CEO와 해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불신은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명의 전사만이 존재했다. 막을 수 있겠나? 지훈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유진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는 안 돼. 쉘터의 시스템으로는 저 괴물의 연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우린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더 안전한 요새가. 케이코어르 타워. 지훈이 즉시 대답했다. 내 메인 서버룸, 이지스의 심장부, 케이코어르 타워의 지하 10층에 위치한 볼트 더 볼트. 그곳은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케이코어러의 심장부이자 데이터 센터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산 능력을 갖춘 곳이자 이지스, 프로토콜의 원천이 존재하는 곳. 키메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최민우가 키메라를 활성화했다면 그는 지금 케이콜의 시스템에도 접속을 시도할 거야. 유진이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자신이 훔쳐간 이지스 코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겠지. 우리가 먼저 볼트에 도착해서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해. 살아남은 요원에게 연락하지. 지훈이 이어피스를 다시 집어들었다. 우린 지금 당장 케이코어로 간다. 그들이 파괴된 벙커를 빠져나와 1층으로 올라왔을 때 쉘터는 이미 전쟁터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 쓰러진 용병들의 시체와 유진이 만든 임시함정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훈은 남은 방탄벤에 유진을 태웠다. 요원이 운전대를 잡고 지훈은 조수석에서 총을 움켜쥐었다. 벤이 쉘터의 부서진 문을 통과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훈의 개인 단말기로
국정원 강기택 차장의 긴급 통신이 연결되었다. 권 대표 최민우가 제주도에서 사라졌어. 우리 팀이 도착했을 땐 이미 잠수정을 타고 도주한 뒤였어. 그리고 지금 서울 전역에서. 강기택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키메라의 존재를 믿었지만 그 위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알고 있소, 강 차장. 지훈이 낮게 말했다. 그가 키메라를 풀었소. 지금 서울 전력망과 금융망이 공격받고 있어. 맙소사. 그렇다면 어떻게... 강기택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지훈은 케이코어 타워를 향해 질주하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지금 내 아들과 함께 볼트로 가고 있어. RS의 기술과 칼코레의 시스템이라면 저 괴물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지훈이 말했다. 권 대표, 그건 너무 위험해. 케이코어르 역시 1차 공격 대상일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더더욱 가야 하오. 강 차장, 당신의 임무는 최민우를 추적하는 것이라면 내 임무는 그가 남긴 재앙을 치우는 것이오. 지훈은 통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유진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미 키메라의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어머니의 유산을 더럽힌 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희생과 박 부장의 죽음은 그를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을 때 재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일제히 꺼지거나 오작동하며 거대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일부 건물의 전원이 나가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키메라가 도시의 혈관을 찢어 발기고 있었다. 베니 케이코어 타워 로비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타워는 아직 케이코어의 비상발전 시스템 덕분에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로비는 혼란에 빠진 직원들로 가득했다. 전산 마비와 외부 통신 두절로 모두가 패닉 상태였다. 지훈은 유진의 손목을 붙잡고 인파를 헤치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모든 직원을 즉시 대피시켜 비상 상황이다. 1층 밖으로 모두 대피해. 지훈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무게감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최고 등급 보안 카드를 엘리베이터에 인식시켰다. 지하 10층 볼트로.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하강하는 동안 지훈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어깨는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유진아,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다. 우리 둘이서 저 괴물을 막아야 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최민우는 자기가 훔쳐간 이지스 코드를 이용해 볼트의 방어벽을 우회하려 할 거야. 그는 이지스의 구조를 안다고 생각하겠지.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하지만 그는 몰라. 이지스의 핵심 알고리즘은 3년 전에 이미 내가 업데이트해뒀다는 걸. 지훈은 놀라 유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냐? 3년 전 해킹했을 때 방어 코드를 확인만 한 게 아니야. 너무 허술해서 나도 모르게 몇 군데 손을 봤어. 엄마의 방식대로. 그땐 그저 내 흔적을 숨기기 위한 장난이었지만 이제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볼트의 거대한 티타늄 문이 그들을 맞이했다. 지훈은 생체 인식을 통과하며 문을 열었다. 수천 대의 서버가 푸른빛을 내며 운궁거리는 거대한 방. 케이코어의 심장부. 그들은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위험한 요새로 들어섰다. 케이코어 타워, 지하 10층 볼트, 더 볼트의 육중한 티타늄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무덤의 입구를 봉인하는 소리처럼 무겁고 최종적이었다. 외부 세계의 혼란과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이 거대한 서버실 안에는 오직 수천 대 서버의 조용한 운궁거림과 푸른색 상태 표시 등의 차가운 빛,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권지훈은 망설임 없이 메인 제어 콘솔로 다가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볼트를 완벽한 물리적 봉쇄 상태로 전환했다. 지금부터 볼트는 K-코어의 나머지 시스템과 분리된다. 외부에서의 그 어떤 물리적 접근도 불가능해. 우린 여기에 갇힌 거야. 저 괴물을 잡거나 아니면 여기서 함께 죽거나. 한유진은 대답 대신 자신의 노트북을 볼트의 코어 시스템에 직접 연결했다. 그의 손가락이 터미널에 접속하는 순간 그는 이 거대한 기계의 신이 되었다. K-코어의 모든 연산 능력과 이지스 프로토콜의 모든 방어벽이 이제 그의 손끝에서 움직였다. 들어온다. 유진이 낮게 말했다. 그의 눈동자에 키메라의 공격 시그니처가 반사되었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K-코어의 방화벽 상태가 3D 그래픽으로 나타났다. 붉은색의 거대한 파도가 이지스의 푸른색 방패를 향해 격렬하게 밀려오고 있었다. 키메라는 최민우가 훔쳐간 이지스의 설계도를 이용해 마치 내부자처럼 방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예상대로야. 지훈이 유진의 곁에 서서 데이터를 분석했다. 최민우는 3년 전에 이지스 구조를 기반으로 공격하고 있어. 7번 노드와 9번 노드의 취약점. 내가 1장에서 지적했던 바로 그곳이야. 붉은색 공격이 방어벽의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녹여내기 시작했다. 그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지. 유진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그는 키보드에 몇 개의 명령어를 더 입력했다. 코드명 고스트, 활성화. 유진이 3년 전 장난처럼 심어두었던 어머니 서민영의 윤리, 프로토콜 기반 코드였다. 키메라의 공격이 16번 노드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예상했던 데이터 서버가 아닌 유진이 만든 가상의 미로와 마주쳤다. 고스트 코드는 키메라의 공격적인 AI 로직을 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푸른색 방어벽이 형태를 바꾸며 공격해 들어온 키메라의 촉수를 붙잡고 늘어졌다. 붉은색 파도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키메라의 AI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성공이야. 유진이 외쳤다. 놈이 당황하고 있어. 아니, 아직이다. 지훈이 차갑게 지적했다. 저건 혼란이 아니야. 학습이다. 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키메라의 공격 패턴이 바뀌었다. 그것은 유진의 고스트, 코드를 우회하는 대신 그것을 통째로 흡수하려 들었다. 키메라는 서민영의 순수한 윤리 코드를 자신의 괴물 같은 공격성의 일부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젠장 유진이 다급하게 방어벽을 재구축하려 했지만 키메라는 이미 한 수 앞서가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복제하며 수백만 개의 다른 경로로 동시에 K-코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볼트 내부의 조명이 격렬하게 깜박이기 시작했다. 외부 상황을 보여주는 보조 모니터에 서울의 전력망이 하나둘씩 암흑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다. 이 괴물, 유진이 절망했다. 어머니의 유산이 어머니의 또 다른 유산인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볼트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과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름답지 않나 권지훈 내놈의 제국이 내 걸작의 먹이가 되는 모습이 최민우였다. 그는 키메라를 통해 볼트 내부의 통신망을 장악한 것이다. 스크린 한쪽에 그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호화로운 개인 제트기 안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너도 있었구나 아레스. 아니 한유진이라고 했던가 민영의 아들. 권지훈은 콘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민우, 이 악마 같은 자식 당장 멈춰. 매움추라고 최민우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왜 18년 전 내가 민영이에게 그깟 연구 자료를 넘기라고 했을 때
그녀가 멈췄어야지. 내 놈을 믿고 내 제안을 거절하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죽을 필요가 없었어. 유진의 숨이 멎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교통사고였어. 교통사고. 최민우가 잔인하게 비웃었다. 그래, 빗길에 미끄러졌지. 내가 그녀의 차브레이크 라인에 아주 작은 수정을 가한 후에 말이야. 지훈이 네가 선물했던 바로 그 차였지. 아마 내 놈이 조금만 더 일찍 그녀의 가치를 알아봤더라면, 내 놈이 내 야망에 동참했더라면 우린 신이 될 수 있었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지훈이 사장에서 의심했던 스키드 마크가 없던 이유.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지훈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그는 최민우의 광기 어린 독백 속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유진아, 지훈이 스피커를 향해 포효하는 척하며 아들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저놈의 말을 계속 들어. 시간을 끌어. 난 방법을 찾았어. 지훈은 유진의 터미널이 아닌 볼트의 메인 아키텍처 콘솔로 이동했다. 지훈은 키메라의 코드를 분석했다. 최민우의 말대로였다. 키메라는 이지스의 방어 로직을 흡수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약점이었다. 최민우, 넌 언제나 그랬지. 기본을 무시하고 남의 것만 탐냈어. 키메라는 이지스의 방어막을 갑옷처럼 둘렀지만 그 갑옷의 핵심 작동 원리, 즉 공격을 받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로직 자체를 자신의 공격성에 잘못 적용시켰다. 저놈은 방패로 창을 만든 거야. 지훈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 결과 키메라의 공격 코어는 외부의 대규모 데이터, 충격에 극도로 취약해. 마치 방패가 너무 강한 일격을 받으면 깨져버리듯이. 유진은 즉시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논리폭탄, 로직범. 거대한 데이터 폭탄을 만들어서 키메라의 코어에 직접 터뜨리자고 하지만 어떻게 이지스 방어벽이 막고 있는데. 내가 방어벽을 연다. 권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K-콜의 CEO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사의 심장부를 스스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겠다는 뜻이었다. 내가 이지스의 메인 게이트를 여는 순간 키메라는 먹이를 발견한 상어처럼 코어 시스템으로 돌진할 거다. 바로 그 1초 남짓한 순간에 네가 폭탄을 터뜨려야 해.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도박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유진은 그 모든 것을 구원해야 했다. 최민우가 계속 떠들게도.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넌 네 어머니의 코드로 키메라를 정화할 폭탄을 만들어 서민영의 진짜 유산으로 저 괴물을 끝장내는 거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는 어머니의 고스트 프로토콜 원본 코드를 불러왔다. 그것은 윤리와 제어에 관한 코드였다. 그는 이 코드를 K-콜의 모든 연산 능력을 동원해 압축하고 응축시켰다. 단순한 파괴가 아닌 키메라의 AI를 마비시키고 그 근원을 0과 1로 되돌려버릴 백신이었다. 준비됐어. 유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최민우의 저주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70%가 암흑에 빠졌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금이다. 권지훈이 볼트의 메인 방화벽 해제키를 돌렸다. 이지스의 거대한 푸른 방패가 사라졌다. 중앙 스크린의 붉은색 키메라 파도가 환호성을 지르던 타코레의 심장부를 향해 쇄도했다. 가라. 유진이 엔터키를 내리쳤다. 어머니의 고스트 프로토콜이 담긴 순백의 데이터 폭탄이 칠흑 같은 키메라의 코어 정중앙을 향해 발사되었다. 볼트, 아니 모든 스크린이 일순간 눈이 멀듯한 백색 섬광에 휩싸였다. 깍! 최민우의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의 제트기 통신 시스템이 키메라의 죽음과 함께 과부하로 폭발한 것이다. 그리고 정적.
볼트의 모든 서버가 다운되었다. 조명도 모니터도 모든 것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 지훈과 유진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몇 초 같은 몇 분이 흘렀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비상등 스위치를 찾았다. 찰칵. 희미한 붉은색 비상등이 켜지며 엉망이 된 볼트 내부를 비췄다. 유진은 터미널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있었다. 유진아, 지훈이 아들에게 달려갔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메인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다시 켜졌다. K콜의 로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서울시의 네트워크 지도. 맹렬하게 타오르던 붉은색 경고등이 하나둘씩 녹색의 안정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냈다. 키메라는 소멸했다. 권지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들 옆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유진의 머리를 감쌌다. 1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손길이었다. 두 남자는 파괴된 서버실 한가운데서 지독한 싸움의 끝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볼트, 아니 비상등이 깜박이며 부서진 서버 4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완전한 정적 속에서 권지훈과 한유진은 서로에게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울의 운명을 건 10분간의 사이버 전쟁은 끝났다. 그들은 이겼지만 승리의 대가는 참혹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완전히 꺼져버린 메인 콘솔로 다가갔다. 그는 비상수동 복구 시스템을 가동했다. 시스템 재부팅, 코어 안정화 절차 시작.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피로로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서버가 하나둘씩 다시 낮은 운궁거림을 내며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중앙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키메라의 붉은색 위협 표시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서울 전역의 네트워크 지도에 푸른색 안정 신호가 천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훈은 비상통신 회선을 열어 국정원 강기택 차장에게 연결했다. 강 차장, 권지훈이요. 이어피스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 대표 무슨 일이요? 서울 전력망이 복구되기 시작했어. 자네가 해낸 건가? 우리가 해냈어. 지훈이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키메라는 소멸했어. 완전히. 강기택의 깊은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다. 최민우, 그놈의 제트기가 방금 전 동해상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어. 키메라가 파괴되면서 발생한 역방향 EMP가 놈의 비행 시스템을 태워버린 것 같군.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어. 잔인한 정의였지만 어쨌든 정의는 실현되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강 차장, 내 보안팀장 박진수 부장이 QLT 타워에서 전사했어. 최민우의 증거를 확보하려다. 내 아들을 구하려다. 침묵이 흘렀다. 권 대표, 박 부장은 국가를 구한 거요. 그 희생 잊지 않겠어. 그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어. 통신이 끊겼다. 지훈은 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서자 아들아.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유진은 아버지의 크고 거친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 손은 피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유진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굳건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두 사람이 볼트 위에 육중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케코르 타워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직원들은 비상 대피 방송을 듣고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CEO가 피투성이가 된 10대 소년과 함께 나타나자 모두 숨을 죽였다. 지훈은 더 이상 얼음장 같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친 전사이자 아들을 지켜낸 아버지였다. 그는 쉘터에서 자신들을 태워다 준 유일하게 살아남은 타이탄팀 요원에게 다가갔다. 요원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수고했네. 자네가 우릴 살렸어. 그는 요원을 지나쳐 남은 보안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건물을 확보한다.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국정원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돌봐.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놀란 시선 속에서 지우는 유진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질문이나 카메라 세례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제스처였다. 그는 케이크홀의 모든 직원 앞에서 이 깡마른 해커 소년이 자신의 아들임을, 자신의 후계자임을 무언으로 선포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서울 블랙아웃 사태로 떠들썩했다. 공식 발표는 정체불명의 해외 테러 조직에 의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었다. QLT는 최민우의 실종과 함께 공중분해되었고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동해 깊은 곳에서 최민우의 제특이 잔해와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다. 반면 케이콜 이노베이션은 이 재앙을 막아낸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국정원의 철저한 언론 통제와 권지훈의 증언 덕분이었다. 케이콜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훈은 국정원 강기택 차장의 비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박진수 부장의 유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 최고 등급 훈장과 연금이 비밀리에 지급될 걸세. 강 차장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지훈 앞으로 내밀었다. 표지에는 ARES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자네 아들 한유진 군. 이 파일은 아주 복잡해. 강 차장이 안경을 고쳤었다. 3년 전 케이콜의 해킹 국가 기관망 침투 시도. 이것만으로도 소년원에서도 모자라지. 지훈은 서류철을 열지 않고 그대로 덮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RS는 최민우가 만든 유령일 뿐입니다. 유진이는 저와 마찬가지로 최민우에게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키메라의 실체를 밝혀낸 내부 고발자이기도 하고요. 강기택은 지훈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ARS 파일에 종결, 클로즈드, 스탬프를 찍었다. 공식적으로 RS는 키메라와 함께 소멸했네. 하지만 우린 한유진 군이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 앞으로도 지켜볼 걸세마. 물론 좋은 의미로. 강 차장은 유진의 재능을 국가를 위해 써달라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늦가을에 쌀쌀하지만 청명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권지훈과 한유진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 묘지에 서 있었다. 서민영의 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앞에는 소담한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지훈은 검은색 코트 깃을 여몄다. 그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묘비 앞에 섰다. 민영아,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떨렸다. 내가 너무 늦었어. 내 야망에 눈이 멀어. 널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을 찾았어.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꼭 닮은 정말 멋진 아이야. 유진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유진이 직접 만든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작은 전자꽃이었다. 그가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자 꽃잎에서 부드러운 흰색 빛이 피어올랐다. 엄마. 유진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다. 나 아빠를 찾았어요. 그리고 진실도 알았어요. 최민우 그놈은 죗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젠 편히 쉬세요. 유진은 더 이상 증오에 찬 해커 RS가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를 애도하는 아들이 되었다. 권지훈이 유진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쉘터에서처럼 거칠거나 다급한 손길이 아니었다. 조심스럽지만
굳건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었다. 두 남자는 말없이 차가운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두 개의 부서진 조각이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K-코어 타워는 서울 블랙아웃 사태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고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권지훈의 집무실은 70층 스카이라운지가 아니었다. 그의 새 사무실은 20층 거대한 유리벽으로 R&D 센터를 직접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그 R&D 센터의 이름은 바뀌어 있었다. 기이유 박진수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 그곳은 K-코어의 가장 밝고 가장 활기찬 심장이 되었다. 유리벽 너머로 한유진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젊고 총명한 엔지니어들 국가 장학금을 받게 된 RS 예후예들에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두운 옥탑방의 해커가 아니었다. 반항기 넘치는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권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18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유진이 유리벽 너머의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씩 웃으며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지훈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지훈이 책상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서민영의 묘지에서 유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진수 부장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이사회 준비되셨습니다. 알겠네. 곧까지. 지훈이 대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진수 센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고 현재는 수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미래는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유산을 찾았다. 권지훈은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K-코어의 CEO로서 단호하고 힘찼다. 하지만 이제 그 걸음에는 또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딛는 따뜻하고 굳건한 발걸음이었다. 모든 코드가 새로 쓰였다.